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BBC 스포츠 웨일즈에서는 이 손흥민이 브래넌 존슨과 함께 뛰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브래넌 존슨이 이제 웨일즈 사람이다 보니까 이 현지 언론에서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런데 이 브래넌 존슨이 과연 어떤 선수이길래 이 손흥민 선수가 기대감을 표하고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BBC는 일단 손흥민 선수가 브래넌 존슨이 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케인을 대체하기 위해서 집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가 이제 기자회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존슨과 함께 이제 뛰게 되는데 이번에는 적으로 뛰게 됩니다. 이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과 웨일즈의 친선 경기가 지금 카디프 시티 스테디움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 경기에 대해서 이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기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팀메이트인 존슨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존슨이 토트넘으로 온 것은 뭔가 더 향상되고 싶고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고 싶기 때문인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존슨도 더 나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압박감을 느끼겠지만 어쨌건 그가 우리 팀에 함께하는 것을 정말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존슨과 함께라면 더 나은 축구를 하고 더 나은 공격을 보여주고 더 빠른 축구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리 케인의 부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일단 해리 케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손흥민이 항상 이런 얘기 합니다. 뭐 20-30골 정도는 in your pocket, 뭐 주머니에 넣고 가는 셈이다. 그 정도의 골은 거의 뭐 이제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수준의 어떤 선수가 해리 케인인데, 근데 케인이 떠났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함께 동참해서 클럽의 진전을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해리 케인이 없으니까 뭐 30골을 잃고 시작하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가 30골을 함께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최근 보여주고 있는 리더십이 이제 뭔가 함께하는 부분들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드러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인터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브래넌 존슨이라는 선수가 이제 어떤 선수인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몇 가지 장면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 장면은 지난 시즌 울버햄튼을 상대했을 때 브래넌 존슨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인데, 이 박스 안에서 일단 브래넌 존슨은 좀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브래넌 존슨이 앞에 수비수를 두고서 살짝 다른 쪽으로 발을 옮겨가지고 이 슈팅을 하는 모습입니다. 브래넌 존슨은 일단 기본적으로 오른발 왼발 다 이제 슈팅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브래넌 존슨이 이런 좁은 공간에서도 침착함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눈에 든 이유 중에 하나겠죠. 또 한 가지의 어떤 브래넌 존슨의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측면에서 보여주는 부분인데, 브래넌 존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측면에서 이제 곧바로 치고 나가가지고 크로스를 올리는 이제 굉장히 빠른 어떤 동작을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이제 브래넌 존슨의 어떤 결정력이 빛났던 부분인데, 브래넌 존슨에게 공이 갑니다. 공이 가는데 좀 길게 떨어지죠. 어떻게 보면은 골키퍼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불리한 곳에 떨어지는데, 브래넌 존슨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EPL에서 최고로 빠른 선수라는 공식적인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달려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힐 쪽으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뭐 인사이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 키퍼의 가랭이 사이로 이거를 통과시키면서 이제 그대로 골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침착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에 오른발 피니쉬를 보여줬는데, 이런 결정력이 돋보이는 부분들이 시즌 내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측면에서 이제 클루셉스키보다 좀 낫다라고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일단 빠르죠. 그리고 중간에서 어떤 침착성도 있는데 상대 측면 수비수를 1대1로 돌파하는 능력입니다. 울버햄튼전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뭔가 막힌 상황인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상대의 다리 사이로 이제 공을 넣으면서 돌파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돌파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 브래넌 존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루셉스키가 측면에서 이렇게 1대1로 돌파하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제 중간에서 이제 클루셉스키가 잃어버려가고 있는 이 침착성 그리고 속도까지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클루셉스키의 상위 호환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 속도에 대해서라면 굉장히 빠른 이 브래넌 존슨 같은 경우에는 첼시전에서는 이렇게 롱패스로 인해서 1대1 찬스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뭐 이 장면에서는 결정력이 좀 아쉬워서 상대 키퍼에게 막히기는 했지만 여튼 굉장히 빠른 선수라는 점, 토트넘 팬들의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롱볼을 줬을 때 이제 중앙에서 받을 수 있는 선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측면뿐 아니라 이제 중앙에서도 뛸 수 있는 선수다라는 게 이제 브래넌 존슨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브래넌 존슨은 이 경기 내내 이제 중앙에서만 뛰는 게 아니라 측면에서도 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중에서의 어떤 로테이션에서도 이제 익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여기서는 이제 컷백을 하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슈팅으로 이어지면서 골이 되진 않았지만 연계 능력도 있는 선수구나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첼시전에 몇몇 좋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빠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에서 골을 못 넣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실바가 이 뒤에 나오는 선수에게 이제 패스를 줄지 아니면 슈팅을 할지 고민하는 브래넌 존슨의 딱 사이에서 굉장히 적절하게 막아주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 실바가 굉장히 PL 정상급 수비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인데, 여튼 브래넌 존슨이 뭐 이렇게 뭐 골을 못 넣은 경기도 있지만 에버튼전에서는 또 멀티골을 넣었습니다. 같은 팀 선수가 차가지고 굴절된 공을 그대로 마무리하는 존슨의 어떤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중앙에서 공을 받아가지고 이제 퍼스트 터치 다음에 간결하게 이렇게 차 넣어가지고 골을 기록한 어떤 브래넌 존슨의 모습은 에버튼전의 멀티골로 이어졌는데, 이때 사실은 또 세 번째 찬스, 아마 87분경으로 기억하는데 한 번 더 슈팅을 했는데 이게 살짝 빗나갔어요. 아쉽게 살짝 빗나갔는데 이때 만약에 넣었다면 이제 헤트트릭을 했을 수도 있겠죠. 여튼 브래넌 존슨은 적절한 어떤 지원이 있다면은 이제 득점을 할 수도 있는 선수고, 그리고 다른 선수들에게도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일단 이 토트넘에서 좀 기대를 받을 만한 선수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뿐 아니라 이제 아롬 렌지, 이 웨일즈의 캡틴이죠. 이 아롬 렌지 같은 경우에도 존슨이 뭔가 이렇게 한 단계 더 발전할 준비가 돼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손흥민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이 브래넌이 지난 이제 포레스트와의 한 시즌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라고 이제 손흥민이 이야기하면서 그는 굉장히 좋은 선수인 것 같다, 굉장히 좋은 재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일단은 우리가 서로를 상대하는 상황이지만 며칠 뒤 우리는 같이 뛰게 될 거고 같이 뛸 그 순간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제 손흥민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월드 클래스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또 자국의 어떤 젊은 재능인 존슨을 이제 칭찬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BBC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특보로 내보내고 있는 모습이고, 다음 주에 있을 셰필드와의 경기에서 이제 토트넘 데뷔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 존슨이 그 뒤에 아스날과의 어떤 더비가 있는 상황에서도 이제 빠르게 주전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존슨이 좀 셰필드전 그리고 이번에 있는 웨일즈에서도 그렇고 어쨌건 빠르게 폼을 좀 끌어올려서 아스날과의 경기에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빠르게 적응을 해야 돼요. 빠르게 적응해야 되고, 자, 클린스만이 이거는 약간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어떤 보너스 소식인데, 클린스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토트넘이 우승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아스날이랑 그게 크게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스날 팬들은 좀 분노할 수 있을 만한 소식이고 토트넘 팬들은 좋아할 만한 소식인데, 그런 얘기를 하죠. 클린스만이 프리미어리그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그리고 맨시티가 얼마나 대단한 팀인지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소리는 아닌데, 그런데 작년에 아스날이 보여줬던 모습은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번에 토트넘이 아스날보다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바쁘죠. 어쨌건 챔피언스 리그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손흥민이 뛰고 있는 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리그에 집중하면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뭐 한참 뒤에 뭐 다른 컵 대회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뭐 리그만 뛰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이 부분이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은 팬타스틱 코치, 굉장한 코치를 가지고 있고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속적으로 또 트로피를 따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운이 좋다면 그러면은 뭐 이 트로피를 따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웃긴 게 BBC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클린스만도 좀 운이 필요하지 않겠냐. 왜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걱정이나 해라, 뭐 이런 논조인데. BBC에서는 실제적으로 클린스만을 좀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인 클린스만 지금 시간이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승리도 없고, 그리고 뭔가 회피하는 듯 하고, 그리고 압박은 받고 있고, 클린스만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썩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게 지금 BBC의 판단이거든요. 뭐 우리 언론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죠. 부임 후 4경기 일단 승리가 없는데, 근데 클린스만 감독은 일단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택근무로 어떤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매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벤투 감독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 빌드업 축구를 만들어내려고 애썼고, 그리고 그 결과가 이번 월드컵에서 드러나긴 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도 뭐 좀 기다려보는, 뭐 한번 믿어보는 뭐 그런 마음들이 좀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너무 경기 결과가 없다 보면은 뭐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토트넘에서는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브래넌 존슨에 대해서 굉장히 앰비셔스, 야망이 있는 선수다. 그는 헝그리. 그리고 그는 굉장히 팀에 잘 적응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체제에서 브래넌 존슨이 좋은 활약을 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브래넌 존슨이 손흥민을 폭발하게 만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분석들도 있는데 제가 이 분석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한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